자,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핵심 교재로 한번 줄짓던 부분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자 봅시다. 자, 핵심 교재의 16쪽에 보시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나오죠. 자,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 특도 시군 지역의 개발 정비 보전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계획이다. 자, 결정사항 또는 종류 6가지. 자,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겠죠.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거,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거, 기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거,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입지구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구제 최소구역 계획. 자, 6번째 입지구제 최소구역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올해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고, 자, 법적 성질은 일반 사인도 함께 구속하는 구속적 계획이다. 이 계획은 실행 계획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먼저 도시군 관리에 누가 입안할 거냐. 입안은, 자, 입안권자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단일한 행정구역일 때는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 입안합니다. 즉 관할구역 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한다 이 뜻이고, 이번에 동그라미 2번에 관해서는 아마 보지 마라 했을 거예요. 시험에 출제된 적도 없고 또 출제를 하더라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답이 2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서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입안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사유 1번 2번에 국가계획과 관련된다든지 둘 이상의, 자, 시도에 걸칠 경우 이렇게 간단히 아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도지사가 입안하는 것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칠 때다 이렇게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 자, 입안 기준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즉 상위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자, 이 계획이 부합이 되지 않으면은, 자,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 제시 계획이고 관리계획은 실행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처럼 부합이 안 되면 상위계획 우선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 관리계획과 앞에 있는 국가계획, 광역도시의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 계획이기 때문에 서로 성질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 우선할 수도 없고 또 관리계획 무효 처리다 이렇게 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합되지 않으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광 특도 시장군수에게 기한을 정해서 관리계획을 조정할 것을, 즉 고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입안 제한. 자,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해 줄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이해관계에는 다음 사항을 입안권자 입안 제한할 수 있는데,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든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이 2가지 사항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종류가 6가지인데 이 2가지만 제한이 되고 나머지 4가지는 제한이 안 되죠. 그 점을 주의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다음 통보등 보시면 입안권자는 제한일부터 45일 내에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한자의 비용 부담. 입안 제한 받은 자는 제한자 협의에서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 일부를 제한자에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입안 절차로 가서는 기초조사와, 자, 의견 청취 크게 2가지 있는데, 기초조사는 의무적으로 하되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일 때는. 또 그리고 기초조사에는 추가 조사사항이 3가지가 들어가죠.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자, 이것을 추가로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 3번째, 도시군과 입안하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가 있다.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모든 것을 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 청취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의 박스 안에 공고 14일 이상 열람 절차 쓴다 그랬죠. 그 부분만 주의하면 돼요. 자, 그래서 공청회 같은 것을 써서는 안 되고 직접적으로 의견 듣는 공고 열람 절차를 쓴다. 그렇게 아마 줄을 쳐져 있을 겁니다. 내려가서 생략, 이 주민의 의견 청취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킬 필요가 있는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일 때는 생략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것과 이번에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3번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지방의 의견 듣는다 이렇게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입안 절차 끝나고 나면 결정 절차로 이제 가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결정권자는 누군지,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지만은 자,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관리 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입안 결정합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 그리고 자, 도시군관리계획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유가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이나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거, 자, 이런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고,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입주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과 입주규제 최소구역에 관한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다. 이 점 꼭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것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자, 결정 절차에는 협의 심의 절차 거치죠. 자, 그게 협의 심의 절차 거치고, 자, 1번에 보시면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관, 행정기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장관 미리 협의합니다. 내려가서 3번에 시도지사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시장군수는 시군구 도시계획 심의를,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칩니다. 4번에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주의하라 그랬고, 자, 이렇게 이제 협의심의 절차 거치면 고시 열람하죠. 그래서 여기는 고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구속력이 있는 이 계획을 글로서 게시한다는 뜻으로서 고시하고 열람 기간 제한 없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 효과. 자, 효력 발생은 지역도면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기득권 보호, 도시군관리 결정 당시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과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 결정 고시됐을 때는 공사나 사업 착수한 자는 3개월 내 신고해야 계속할 수 있다고 줄쳤을 거예요. 그렇게 주의하시고, 지역도면 작성고시, 지역도면은 작성자는 입안권자가 하는데, 이 지역도면은 글로서 도시군관리 결정 고시된 사항이 고시될 때 글로서 고시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쉽게 자, 그림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이 지역도면 작성고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작성자는 입안권자인데, 자, 특광, 특이특도, 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 결정고시했을 때 지적이 표시된 지역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으로 작성합니다. 니은의 시장, 대도시장은 제외하고 군수는 지역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 승인받아야 됩니다. 일반 시장 군수는 지역도면 작성하면 도지사 승인받는데, 자, 시장군수가 작성한 지역도면 중에 승인받지 않는 것이 갈로 안에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자, 시장군수가 작성하더라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왜냐, 시장군수는 지구단위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승인받지 않아야 됩니다.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도지사도 이만한 관리에 대해서는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작성이 되면 고시를 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도시군관리계획도 역시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5년마다 이것도 타당성 검토를 재정비해 줘야 됩니다. 왜냐, 늘 수립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밑에 내려가서 입안 결정 특례에서 1번에 입안권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자,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즉 방향제시를 수립할 때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교재 48쪽에 자 거기에 대표 예제부터 한번 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입안권자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것은 지방의 의견 청지사항 맞습니다. 그 외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될 것이 광역도시계획,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과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도 지방의 의견 듣죠. 1번 맞습니다. 2번 시장군수는 10년마다 관할구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 자, 관리계획도 자 원칙적으로는 5년마다 재검토를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에 도시군관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허릭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발생한다야 맞습니다. 4번 주민으로부터 도시군관리 입안 제안 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군관리계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자, 틀렸죠. 부담시킬 수가 있죠. 반드시 시키는 것은 아니죠. 5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되면 관보의 실효일자, 실효사유 내용을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 통지된다. 자, 고시까지 하면 되지 굳이 이해관계인에게 서면 통지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실효되면 자 고시하면 되지 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21번 문제로 갑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내용이 자 아닌 것은 1번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로 바꾼다. 그러면 이는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사항에 들어가죠. 2번 개발 제한구역에 집단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계획. 자, 집단 취락지구라는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계획이니까 자 이것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내용이 들어갑니다. 3번에 하수도 설치에 관한 계획. 하수도가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 들어갔죠. 4번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에 관한 건 당연히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내용에 들어가죠. 5번 일반 상업지역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는 것.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야 할 내용과는 아무 관계없어요. 답이 5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21번 같은 문제는 자 핵심 교재에 자 거기에 16쪽에 보시면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딱 6가지 있죠. 자, 이 부분을 단순하게 암기하고 있으면은 맞출 수 있도록 낼 수도 있지만은 방금 여기에 21번처럼 이렇게 변경을 시켜서 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1번처럼 변경시켜 묻기 때문에 여러분의 결정사항이 이렇게 살짝 바꿔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항상 결정사항 6가지는 주의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22번 문제로 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주민 이해관계인 포함해서 주민은 기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주민이나 이해관계는 관리계획 결정사항 6가지 중에서 딱 2가지를 제한하는데 기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것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것은 제한이 됩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조속한 입안이 필요할 경우 광역도시에 수립하거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맞고.
3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내용의 위법성을 이유로 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자, 이 관리계획은 실행계획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는 계획입니다. 국민의 권리 업무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 내용 때문에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는 자는 그 관리계획의 위법성을 이유로 해서 쟁송 제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4번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의 도시군 관리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정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5번 도시군 관리 결정은 그 고시가 있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 틀렸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여러분 핵심 교재 21쪽에 보시면은 결정 효과의 1번의 효력 발생일이라고 되어 있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점은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하시고. 자, 그래서 22번에서는 5번이 틀렸죠. 자, 이제 23번 문제로 갑시다. 자, 23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1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다. 자, 틀렸죠. 자, 도시군 위반권은 자, 도시군 관리계획. 자, 위반권자는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특시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이, 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도지사가, 시에서는 시장이, 군에서는 군수가. 자,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할 수도 있고 국가계획과 관련됐다든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 또 해양수산부 장관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자, 수산자 보호에 관련돼 있을 때, 그리고 도지사도 위반할 수가 있죠. 둘 이상 시군에 걸쳤을 때.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행정기관이 위반하기 때문에 방금 푼 문제 1번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구청장은 위반권자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들어가죠. 그리고 또 시장, 군수의 고유 권한도 아니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특광, 특시, 특도,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도지사 다 위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주민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하여 위반 제한할 수 있으며 위반권자는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자, 주민은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해서는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은 제한자에 부담시킬 수 있죠. 반드시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에 위반을 제한받은 위반권자는 제한일로부터 60일 내 도시군 관리 위반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60일이 아니고 45일 내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1회 안에서 30일 연장이 되죠. 그래서 60일이 아니고 45일. 4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 계획설명서, 작성기준,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공법에서 뭐 계획의 수립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정하느냐 다 거의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요. 자, 그래서 4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 도시군 관리계획에 있어 자 계획의 상세성, 또 기반시설 등의 종류 등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차등화되게 위반해야 됩니다. 자, 왜냐 이 계획은 자 실행계획입니다. 그래서 차등 두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자, 어느 지역에 여기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기반시설인 도로,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자, 학교. 자, 이런 기반 설치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이 결정이 된다면은 이 관리계획 만들 때 이걸 다 같이 한목에 설치하도록 만들면 안 되죠. 먼저 이 지역에 도로부터 닦고, 자, 도로 닦고,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설치 들어가고, 상수도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학교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어서 먼저 설치할 것, 뒤에 설치할 것, 이걸 자 순서를 정해서 자 입안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5번이 차등하게 입안한다 했으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핵심 교재에 자, 이 부분은 어디 있느냐면은 18쪽을 봅니다. 자, 18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이 방갈로 입안시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성명서를 작성하고 계획의 상세 정도, 기반시설 종류 등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어 입안하고 도시군 관리 수립 기준 등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시험에 거의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24번 문제를 봅시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 입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내용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에 대한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했기 때문에 자 1번은 맞죠. 2번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는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자,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들어가는데 행위 제한에 관한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행위 제한은 별도로 법령에 정해놨습니다. 대통령령인 법령에 정해놨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킬 필요가 있는 입안을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에 관한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일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떨 때 이렇게 생략이 되느냐. 그래서 이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이라는 것이 뭐냐.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후전선 부근에 이 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거기에다가 기반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입안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휴전선 부근에 기반시설인 도로 같은 것은 유사시 전투기가 내려앉았을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역할도 하고 또 지하도 같은 것을 설치한다면 유사시에는 지하 펑크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국방상 안전보장상 기밀에 관한 사항이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번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입안을 할 경우에 지방의회 의견 듣죠. 자, 그 다음에 3번 5번 입안할 때 작성해야 할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 중 계획 또는 축적 자 1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1의 지형도를 작성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죠. 용도 지역 지정 변경에 관한 것은 관리계획 결정사항 맞습니다. 그러나 행위 제한은 법령에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5번 같은 지문은 상당히 지엽적인 지문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대로 여러분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5번 문제로 갑시다.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하는 구역이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이런 문제는 사실 놓으면은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예, 맞추기가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로 기본 교재든 핵심 교재든 이런 내용 구체적으로 자, 이게 교재에 명시한 교재가 시중에 있는 교재 중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수십 가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이럴 때는 버리시면 제일 낫습니다. 일일이 다 이걸 우리가 공법에 이런 아주 세부 사항들이 수천 가지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다 외우고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놓으면은 딱 보고 지문을 봤는데 생소하다 느낌이 들면 아 이거 지엽적인 것이구나. 이는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날 아침에 마음의 번호 하나 정해내죠. 그거 딱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봅시다. 도시공간 입안의 구역에 토지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 미달한다. 그럼 나대지가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생략됩니다.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상업적이다. 상업지역은 도심이죠. 생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도시공간 입안할 때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도심지역이니까 생략할 수 있죠. 그 다음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기반 설치하는 내용 입안할 때도 자 생략이 되고 5번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인 도시공간 입안할 때는 자 요거는 환경성 검토만 생략할 수 있지. 자 5번 같은 경우는 토지적성 평가는 생략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5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26번 갑니다. 도시공간 입안할 경우 주민의 의견 청취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입안하는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 인정할 때는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2번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이거나 법정된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습니다. 3번 주민의 의견은 주요 내용을 2 이상의 일간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공간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즉 공고 열람 절차 쓴다 했으니까 역시 맞고 4번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한 종료일로부터 60일 내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구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된다. 자 열람기간 종료일로부터 자 60일 내가 아니고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어요. 5번 도시공계획 조례가 정하는 중요사항일 때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해서 주민의 의견 드려야 되는데 자 5번은 맞는데 이제 4번 틀렸습니다. 4번은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60일 내가 아니고 열람기간 내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핵심 교재 19쪽을 봅니다. 자 핵심 교재 19쪽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주민의 의견 청취의 원칙이 있고 나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되어 있고 박스 안에 보시면은 특광 특시특도 시장 운수는 계획안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 지원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열람기간 내에라고 되어 있어요. 열람기간 내에 특광 특도 시장구에서의 의견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푼 문제 4번은 열람기간 종료일도 60일 내에 제출한다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열람기간 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제가 전에 핵심 이론 정리 수업을 할 때 그냥 공고 열람 절차만 쓴다 이렇게 하시고 그 세부 사항들은 줄치라 소리를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한번 풀면 끝이다 이 뜻이에요. 시험에 물은 적도 없고 또 물어볼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7번 문제로 갑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의견 청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시도, 시군의회와 시장구에서 의견 들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2번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당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견 들어야 되고
자, 다음에 3번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할 때 의견 들을 때는 자,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일 때는 시행자 의견 듣고 아니면 공공시설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청 의견은 들어도 국토교통부 장관 주민의 의견은 듣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 4번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공람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 듣고 5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공람이나 또는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죠. 다 맞는데 의견 청취에 관한 이제 공법 전반에 관한 것을 물은 문제인데 자, 3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럼 3번에 관한 내용은 핵심 교재에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자, 핵심 교재에 58쪽을 봅니다. 58쪽. 자, 58쪽에 보시면은 자, 허가 절차라고 되어 있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절차입니다. 1번에 허가 신청서 제출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허가 처분이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방갈로 4번에 의견 청취 및 심의라고 되어 있어요. 의견 청취 보시면은 자, 허가 변경 허가를 할 경우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시설 기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가 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관리청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주민의 의견을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8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결정해야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묶인 것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1번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인데 국가기획과 연계됐다 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 기억은 해당이 되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집단 취락지를 지정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이라면 맞는데 개발제한구역 안에 집단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하는 것이 아니죠. 시도지사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는 답이 될 수가 없고 디귿에 도시자연공구역 지정 변경은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합니다. 이것도 답이 될 수 없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니까 이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리얼에 입주규제 최소구역 안에 있는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은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하니까 자, 거기에 미음은 해당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장 군수까지 다 할 수 있죠. 이거는 자, 그래서 기억과 미음 두 가지만 국토교통부 장관만 하는 거죠.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29번 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경우 협의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한 사항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 자, 결정권자에게 의견 제시하죠. 의견 제시는 30일로 다 통일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2번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시군관리 결정하고자 할 때는 중앙도시 내 심의 거칩니다. 3번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 지킬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 자, 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경우 협의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맞고 4번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가 없다.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또는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하여 결정한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변경을 할 때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해서 변경해야 됩니다. 1번, 4번 틀렸어요.
5번 결정할 때는 관보 공부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특광, 특이특도 시장군수에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죠. 자, 그래 결정 절차에 관한 문제인데 자 4번이 틀렸어요. 자, 그래서 4번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20페이지 핵심 교재 20페이지를 보세요. 자, 핵심 교재 20페이지에 결정 변경 절차 협의 심의가 있죠. 동그라미 2번 내용 보세요.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라고 되어 있죠. 광역도시에 관련하여 시도지사 입안한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최초로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관리계획, 둘 이상 시도에 걸쳐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관리계획 이런 계획을 자 결정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 결정한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그것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30번 문제로 갑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군관리 입안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자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다 했으니까 맞고 2번 지형적 사정으로 인해서 도시군계획 시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때는 협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2번 같은 경우 자 맞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3번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려면 대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시도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에 공동으로 심의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중에 이런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 심의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4번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역시 협의 심의 절차 거쳐서 해야 됩니다. 5번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 이후에 최초로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자,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즉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같은 사람이 결정하는데 자 국토교통부 장관 협의해서 결정해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해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자 5번이 틀렸는데 자 5번 틀린 5번은 그 핵심 교재 20페이지에 우리가 방금 위에 문제에서 확인한 부분이죠. 동그라미 2번에 거기에 있는 부분이니까 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에서 2번 지형 같은 거 2번 지문은 상당히 경미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형적 사정으로 입안한 도시군계획서의 근소한 위치 변경 이런 것은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했으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미한 사항이 수백 수천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아무거나 뚝 뽑아내서 시험에 놓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 이 5가지를 아예 모르겠더라. 모르는 지문이다. 그래서 생소하다 있죠. 수업 시간에 주로 다루던 그런 내용들이 아닌 지문이다. 생소하다. 이 문제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 문제는 이것이 생소한지 아니면은 자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이 이 5개 지문이 보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고 또 내가 주로 선생님이 자 주로 중요하다고 줄친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다 아니다 이게 판단이 되는데 공부가 전혀 안 된 사람은 전부 다 모르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만큼 줄친 걸 자주 읽어라 하는 이유가 그런 뜻이에요.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읽고 나면은 대충
어느 지문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시험장에 가서 5가지 지문을 딱 봤는데 전부 다 생소한 것이더라. 그러면 이 문제는 버려야 됩니다. 못 맞춥니다. 공법의 양이 워낙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꼭 집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 이 지문이 전부 다 생소할 때는 버리라는 뜻으로 해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분 시험에 거의 8문제, 10문제 가까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있겠죠. 1번, 2번, 3번, 4번 방금 우리 푼 것처럼 이런 것은 수업 시간에 다루던데 5번은 전혀 생소한 것이더라. 자, 이런 생소한 것은 경미한 사항에 관한 지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의 지문이다라고 느낌이 들면은 끝말을 보고 맞추면 돼요. 이런 생소한 것이 나왔을 때 경미한 사항이다 판단이 되면은 끝말이 무엇을 생략한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협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엇을 한다라고 놓으면 이건 틀립니다. 경미한 사항은 무엇을 하지 않는다, 생략이 된다, 생략을 한다든지 하지 않는다라고 놓으면은 맞다. 그래서 이런 생소한 지문이 나왔을 때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면은 예를 들어서 자, 동의를 받는다 하면 틀리죠. 받지 않는다 해야 맞다. 그리고 자, 협의 심의 절차를 거쳐라 하면 틀리고 거치지 않고 생략한다 하면 맞고, 인가를 받는다 하면 틀리고 받지 않는다 하면 맞고,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30번에서는 5번 지문은 틀렸죠. 자,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관리계획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국토교통장관과 협의해서 결정한다야 맞습니다. 31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그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의 결정과 관계없이 사업 공사를 계속해도 됩니다. 맞습니다. 2번.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 전에 사업에 착수한 자는 결정 고시에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 내용에 그 사업의 내용을 관할 특광 특특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사업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이나 수산장 보호구역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이 되면은 이 2가지 시가조정구역이나 수산장 보호구역은 개발을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신고한 것만 계속할 수 있도록 하자의 뜻입니다. 3번. 이의 신고한 행위가 건축물 건축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 변경인 경우 그 토지 형질 변경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후 3개월 내 건축허가 신청할 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맞습니다. 4번. 도시군관리 결정은 고시일로부터 기산해서 3년 내에 지정도면 고시가 없으면 그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자, 4번은 3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2년. 자, 2년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즉 고시가 없으면 2년 되는 날에 그 효력을 잃는데, 이 4번 지문은 국토계획 및 용에 관한 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토지용 규제 기본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출제를 못해요. 이 내용은 그냥 문제가 여기 구성되다 보니까 이걸 꺼져 넣었는데, 자, 그래서 4번은 자, 토지용 규제법에 관한 내용이니까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자, 그 다음 5번. 조속히 입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다 맞는데 4번이 틀렸습니다. 3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이는 토지용 규제법에 있다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핵심 교재에 자 21쪽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결정 효과 밑에 기득권 보호에 방갈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이죠. 자 거기 보면 위 신고한 사항이 건축물 건축 목적이랑 형질 변경일 때는 토지형질 변경 공사가 완료된 후 3개월 내 건축에 신청해야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자, 이 공사를 합니다.
자, 형질 변경 공사를 해요. 뭐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형질 변경 공사가 착수되었다가 어느 날 시가 조정구역이 지정에 관한 도시 군 관리 계획. 자, 이 계획이 하나 결정 고시됩니다. 그러면 이 결정 고시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자, 신고하면은 이 형질 변경 공사를 계속하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형질 변경 공사가 완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건물 짓기 위해서 땅을 형질 변경시켰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 완료된 날부터 자, 3개월 내에 건축 허가를 자, 신청한 것만 여기에 건축을 하도록 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게 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방금 푼 문제에 그 3번 지문은 여기에 해당되니까 맞는데 자, 뭐 시험에 논 적 없으니까 아마 줄도 안 쳐져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가볍게 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이 공법 같은 경우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어떤 우는? 지금 방금 31번 같은 경우에 뭐 4번 지문 틀린 지문은 토지용 규제법이니까 빼버리는데 3번 같은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 핵심 교재에 자, 거기에 21쪽에 동그라미 1번 그걸 저는 줄치라 소리를 안 했는데 개인적으로 줄을 친다. 막상 중요한 것처럼 느껴서 거기 우를 범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줄치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60 내지 70점 받을 수 있는 부분만 줄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시험에 놓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줄치라 소리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풀이 할 때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세요. 자, 이제 32번 문제로 가봅시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후 작성하는 지형도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토지용 규제 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려 했는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토지용 규제법이 출제되기는 곤란합니다. 참고하시면 보면 돼요. 1번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받은 도지사는 지형도면과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이 착오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60일 내 지형도면을 승인해야 된다. 자, 60일이 아니고 30일 내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자, 그래서 30일 내 승인합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시행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자, 지형도면 승인한 경우 이를 고시합니다. 맞고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수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하여는 시장군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한 경우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렸습니다. 도지사 승인 받지 않습니다. 왜냐? 시장군수는 지구단위에 관해서는 직접 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4번 도시군계획 사업, 택지개발 사업 등 개발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할 경우 지적조 4번에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 고시할 수 있습니다. 맞는데 4번은 토지용 규제법에 있는 내용이니까 출제 안 되니까 그냥 가볍게 보세요. 5번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경계가 행정구역과 일치할 경우 지형도면 작성고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 이것도 토지용 규제법에 관한 내용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틀린 3번과 틀린 1번 이 1번 3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자, 1번은 아마 이제 그 문제 프린트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 3번이 틀렸는데 핵심 교재 21쪽을 보세요. 자, 21쪽에 보시면은 지형도면의 작성 고시가 있죠. 작성자는 입안권자인데 원칙의 니은 보세요. 시장, 대도시장은 제외하고 시장이나 군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도지사 승인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30일 내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 자, 관로 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관리계획 지형도면에 대해서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놨죠. 그래서 32번은 1번, 3번이 다 답이 됩니다. 일단은 자, 이렇게 아시고 33번 갑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작성하는 지형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장, 대도시장은 제외하고 군수는 지형도면 작성하면 국토교통장관 승인이 아니고 도지사 승인 받죠.
자, 그래 틀렸고 2번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도지사가 도시군관리 직접 위반한 경우에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지역노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3번 녹지지역 안에 축적 3,000분의 1 지역노면을 작성할 수 있다. 자, 요거는 녹지지역 안이 아니고 녹지지역 안에 임야일 때입니다. 임야. 녹지지역 안에 임야일 때는 3,000분의 1 내지 6,000분의 1로 작성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녹지지역이면 무조건 3,000분의 1로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인데 임야일 때만 자 3,000분의 1 이상으로 작성할 수 있죠. 그 다음 4번 지역노면 고시하지 아니하여 도시군관 결정이 효력을 잃게 된 때는 실효고시는 할 필요가 없다. 실효고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지역노면 작성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다. 작성자는 입안권자라 했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2번이고, 자 3번 4번 지문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것도 토지용 규제법에 관한 이용 규제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3번 4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자 크게 주의를 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왜 토지용 규제법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문제가 들어와 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노면 작성고 시에 지금 우리가 33번이나 32번에 있던 토지용 규제법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원래는 국토계획 및 용에 관한 법, 우리가 지금 시험범위로 배우고 있는 이 법에 다 있던 내용들이었어요. 이 법에 옛날에는 다 있던 내용이 토지용 규제법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법에서는 빠져버렸는데, 자, 이 문제라는 것을 만들어 놨다 보니까 자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조금 정리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도 아니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문제를 구성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문제가 정리됐고,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것으로 정리하도록 합니다.